오늘 뉴스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CBS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한 바이든 임기는 18개월 무슨 근거에서 나오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제목부터가 자극적입니다. CBS 같은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사를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글을 읽어보니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 소개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초치기를 하고 있다. 하루 단위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밀어내고 있다. 뭔가에 쫓기는 인상마저 든다면서 사실 바이든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대통령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고 제 생각을 첨언하고 기도 제목 나눠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 나이 때문에 4년 단임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그 4년 임기조차 온전히 보장받기 힘든 여건에 놓여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나아가 바이든은 임기 18개월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악덕 분석도 있다. 근거는 이렇다. 미국에서는 2년 뒤에 하원의원 2분의 1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대체로 중간선거는 야당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2022년 중간선거는 야당인 공화당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대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유가 있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선거구를 새로 조정한다. 선거구 조정은 각 주의회가 한다. 작년 선거도 2011년 획정한 선거구대로 치러졌다. 2011년 작성된 선거구는 사실상 민주당이 획정했다. 전년도에 치러진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50개 주 의회를 대부분 석권했기 때문이다. 이제 10년이 됐으니 올해 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작년에 10년 만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어느 당이 선거구를 획정할까? 작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선전했지만 주의회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패했다. 11월 선거 전까지 50개 주 의회 의석 분포는 공화당 3,857석, 민주당 3,460석이었다. 따라서 올해 선거구는 공화당이 정할 차례다. 바이든에 대한 중간평가인 2022년 선거는 공화당이 획정한 선거구로 치러진다는 뜻이다. 다시 2022년 중간선거로 돌아가 보자. 바이든 민주당은 중간선거 여당 패배 징크스에다 불리한 선거구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여소야대로 바뀐다. 의회주의자, 협상주의자 단임 임기의 바이든은 선거 뒤에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계산 때문에 바이든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6월 선거 기간 전까지인 총 18개월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미국 공화당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바이든이 모를 리 없다. 결국 시간이 없다. 바이든이 취임 직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개의 행정명령 폭탄을 투하하며 속도전을 펴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까지 기사를 제가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2년 뒤에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2분의 1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지는데 바이든의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의회와 주의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의회도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요. 각각 100명과 435명이죠. 하원 435명 중에 민주당은 221명이고요. 공화당은 212명이고 낸시 펠로시가 의장입니다. 상원은 100명 중에 민주당이 48명이고 무소속 2명, 공화당 50명인데 이 무소속 2명이 사실상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죠. 게다가 상원 의장이 카말라 해리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해서 대통령까지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한국의 민주당처럼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연방의회 말고 미국의 50개 주가 각각 주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2년 뒤에 치러지는 연방의회 중간선거의 선거구를 연방의회가 아니라 주의회가 갖습니다. 또 주의회는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뜩이나 민주당이 불리한 2년 뒤 중간선거는 민주당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 낙태 등 바이든이 취임 직후부터 밀어붙이는 반기독교 정책들이 공화당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바이든이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카말라 해리스라는 더 지도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이런 사실들은 미국이 한국보다는 더 많은 회복의 가능성,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미국과 한국 또 열방에 온 열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2년 뒤에 미국 중간선거를 위한 기도와 함께 미국발 동성애 낙태와 음란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열방의 한민족 교회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르며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 8절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세상 끝에 의로운 심판의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북한과 중국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예수의 제자들 또한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의 정치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2년 뒤에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는 물론 4월에 치러지는 한국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또 내년에 치러질 한국의 대선, 이 모든 선거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미국 위에, 한국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 평양의 우상 숭배의 진을 깨뜨려 주시고 온 열방을 향해 달려갈 주님의 제자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